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클립입니다. 우리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됐습니다.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 100%입니다. 출제가 하면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클립하고 바로 이어지는 네 번째 클립에서 이 원가의 분류들을 쭉 공부를 할 텐데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 반드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원가의 분류 기준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원가의 행태 두 번째 클립에서 공부했었죠? 뭐였습니까? 원가의 행태가. 조업도가 변동할 때 총원가의 변동 패턴을 원가의 행태라고 부른다 라고 공부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처럼 조업도가 움직일 때 원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또는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움직이면 변동원가라고 하고요. 안 움직이면 조금 이따 보실 텐데 고정원가라고 불러요. 자, 변동원가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조업도가 변동할 때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요, 이 변동원가는 순수자를 붙여가지고요, 순수변동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잠깐만 좀 보고요. 요거 굵기가 너무 굵으면 불편해서요. 이렇게 순수자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변동원가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순수변동원가예요. 자, 그 순수변동원가는 뭐냐? 조업도가 변동하면 총원가가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업도 수준이 0일 때는 원가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죠? 제품 안 만들면 재료 안 들어가요. 직접 재료 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순수 변동 원가예요. 이 직접자가 붙어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재료 원가 앞에 조금 있다가 추적 가능성까지 보시고 네 번째 클립에서 제조 원가의 구분을 공부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 인건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품을 많이 만들면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직접 노무 원가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순수 변동 원가의 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조업도가 늘어나게 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갈 때 변동원가 중에서 무슨 변동원가라고 한다고요? 순수 변동원가라고 한다고요. 근데 순수자 빼놓고 그냥 변동원가도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순수자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즉 그냥 변동원가라고 해도 순수 변동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은 이 순수 변동원가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조업도가 요만큼 늘어나면 원가가 요만큼 늘어나요.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 조업도 수준이 똑같은 수준으로 늘어나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똑같은 수준으로 조업도가 늘어나니까 원가가 똑같이 늘어나죠? 똑같은 분량만큼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울기가 항상,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 이 기울기가 뭡니까? 조업도 한 단위당 발생하는 총원가 아닙니까? 단위당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순수 변동 원가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요? 맞아요. 조업도 수준과 무관하게 조업도 한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원가를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불러요? 순수자 붙여서 순수 변동 원가라고도 하고 그냥 변동 원가라고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변형된 변동 원가를 볼게요. 준변동 원가라고 하죠. 고정 원가와 순수 변동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력비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공장에서 제품을 하나도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불도 켜야 되고 기본 요금도 있을 수 있고 전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연결시켜 볼까요? 조업도 수준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조업도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이만큼의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원가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요만큼의 고정원가예요.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고정원가란 말이에요. 고정 원가란 말이죠, 이게. 그리고 조업도 수준이 늘어나면 변동원가라 그랬으니까
요 고정원가의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조업도 수준에 비례해서 쭉 원가 발생액이 늘어납니다. 그럼 요 조업도 수준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표시한 부분이 고정원가고요. 요 고정원가부터 출발을 해서 요 원가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맞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업도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원가는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원가가 되겠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고정원가하고 변동원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전력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고정원가, 변동원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원가를 준변동원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변동원가하고 대비되는 의미의 원가를 보겠습니다. 고정원가인데요. 이미 준변동원가를 보시면서 이 내용은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과 무관하게 총원가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원가입니다. 역시 변동원가와 마찬가지로 조업도가 변동해도 총원가가 전혀 변동하지 않는 순수 고정원가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자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냥 고정원가라고 불러도 이 순수 고정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거 끝나고 나면 무슨 고정원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준고정원가가 등장을 하겠죠. 아까 순수 변동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변동원가를 보셨던 것처럼 순수 고정원가하고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고정원가인 준고정원가가 바로 뒤를 이어서 설명이 나오겠죠.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되겠죠. 조업도가 변동해도 총원가가 전혀 변동하지 않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고정원가의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순수 변동원가의 그래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총인지 단위당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변동원가일 때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업도가 움직일 때 총원가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일정했었죠. 총인지 단위당인지 이 그래프 모양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순수 고정원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요. 하나씩 좀 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아까 준변동원가 보실 때 이미 보셨던 내용이죠. 조업도가 움직이더라도 관계없이 총원가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이 조업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틀려질 것이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순수 고정원가의 예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생산량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봅시다. 자, 조업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총원가는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의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이 기울기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조업도 수준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총원가가 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또 조업도 수준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 또 단위당 원가는 역시 어떻게 돼요? 또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죠. 계속해서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요? 조업도가 늘어나면 한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체감하는 형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 총원가의 그래프인지 단위당 원가의 그래프인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 고정원가에 대해서 보셨고요. 맨 마지막인 중고정원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원가가 항상 일정하게 발생을 하지만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고정원가라고 부르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일정하게 원가가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생산라인 감독자 급여 같은 거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통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정한 생산 라인까지는 그래프 보세요. 일단 일정한 생산 라인의 조업도까지는 한 사람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죠. 또 조업도 수준이 추가되게 되면 두 사람으로 안 되면 한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가 수준이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조업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일정한 조업도 구간까지는 총원가가 일정하다가 그 조업도 수준을 벗어나면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원가를 준고정원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못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준고정원가를 다른 말로 계단 원가다. 이렇게도 불러요. 계단원가. 이런 식으로도 중고정원가를 다른 말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물론 4번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원가의 분류가 굉장히 다 중요해요. 어디에서 시험 문제 터질지는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고르겠어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가가 어느 원가 대상을 위해서 발생한 원가인지 그 원가 대상별로 추적이 되는지에 따라서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하고 전혀 관계없이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첫 번째 원가가 직접 원가입니다.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얘기합니다. 각 제품별로 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누가 가서 일을 해서 인건비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자 붙어 있잖아요. 앞에. 직접 원가의 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접 원가하고 대비되는 원가인 간접 원가입니다.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부르고요. 이미 보셨었어요. 언제 보셨어요? 원가 대상, 원가 풀, 원가 집합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가 집합에 모여있는 원가 간접 원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맞습니다. 공, 통, 원, 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공통비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이런 원가 간접 원가예요. 그래서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는 없는 원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조 간접 원가 이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다시 다 나올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멀지도 않아요. 네 번째 클립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왜 원가의 분류를 하다가 마느냐? 세 번째 원가의 분류인 제조 활동하고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앞으로 원가 계산이나 관리회계 전반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좀 끊고요. 네 번째 클립에서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클립에서 뵐게요.